자, 잘못된 상식과 통계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금리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며. 우리 이거 다 믿고 있지 않아요? 자, 집을 왜 샀죠?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다 안 산 거야.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 시장이 있고 장기 시장이 있어요. 단기 시장은 2, 3년이냐, 장기 시장은 5, 6년이에요. 자, 금리가 올라요. 대출 금리가 높아져요? 집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금리가 6%인데 은행 금리가 6%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야지. 은행에도 뭐 또박또박 6% 주는데. 맞죠? 자, 금리가 오르면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것은 집 짓는 사람들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토지 대출. 그 PF 사태가 그래서 터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공사비도 올라가죠. 에이, 집 안 져. 나는. 언제까지 안 질 건데 너? 내 마음이지. 집값 금리 떨어질 때까지 안 지을 거예요. 집을 안 지네.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시장은 초단기 시장입니다. 초단기 시장. 최근 시장 그래프야. 그러니까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거 없어졌어. 믿으면 안 돼. 부동산 유튜브 보면 맨날 떨어진다고 떠드는 놈들이 60%, 70%예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10%가 안 돼. 그 중에 한 명이 황현의 부동산 경제야. 잘 안 보죠? 네, 안 보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잘 안 올려요. 자,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데이터나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틀린 자료가 없어요. 다 맞는 자료야. 근데 대입을 잘못시키는 거야. 자, 인구가 감소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이 남아든다? 난 맞는 얘기지 뭐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마라. 아유, 틀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세미나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했어요. 집 한 채가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집이 남아 돌아요. 집을 사실 분들은 집을 안 사도 된다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1위예요. 도시 소멸 1위고. 집값이 박살 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그러니까 예전 생각대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이신 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고 살아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런 생각대로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할 확률이 99%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99% 망해. 그래서 어설프게 투자할 거면 아예 하지 마라. 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방식대로 투자할 거면 옛날 생각대로. 자, 10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가요, 10억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6년 걸렸거든요. 금리가 빵 터져요?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금리 인하 때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억까지 떨어집니다. 2023년이죠? 2022년이네. 2022년 뭐 한 5, 6월 되나봐. 그러니까 2022년 뭐 한 11월 뭐 12월이에요. 아시죠? 어떻게 됐죠? 2023년 한 5월 되니까 얘가 8, 9억까지 뛰네? 그러다니 또 한 7억까지 떨어지다가 또 한 9억, 7억, 9억, 다시 9억이야. 이게 2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잘 아시죠, 여러분 다? 2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3번을 겪어.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초단기 시장을 어떻게 매수 타임을 잡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금리 인상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금리는 왜 올리죠?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겠죠? 그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건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 불안한 거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수요는 단순하게 덧셈 뺄셈으로 수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고 1차원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가 5천만에서 1천만으로 줄어요. 집이 남아돌아요, 안 남아돌아요? 남아돌지. 자, 강남이라는 동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동네야. 자, 강남 서초 새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10% 15% 아시죠? 새 아파트, 자, 대치동만 보면 새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 있지. 없어.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가 수십 개인데, 자, 개포동은 이제 다 새 아파트죠. 저는 압구정동 가면 새 아파트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러니까 새 아파트 탁 나오면 가격이 상관없는 거야. 50억, 60억, 70억 그냥 길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요야. 더하기 빼기에서 나오는 수요가 다 아니라는 거죠. 갈아타기 수요. 음마 아파트에서 농물 먹고 한 30년 살았어. 아, 지겨워 죽겠죠? 근데 어느덧 65세야. 한 5년이라도 편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건축에 지겨워. 재건축에 진짜 만들어도 지겨운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강남 토개기들 중에 많단 말이야. 이게 수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인구가 줄는데 웬 수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갈아타는 수요가 엄연히 있는데.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다 빠져나가면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계속 올라요? 아니지. 그 가격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지. 음만 못 사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게 수요라고. 그래서 1급지가 중요하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네요, 갑자기. 근데 인플레이션은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잘 봐봐요, 여러분. 자, 금리가 올랐죠? 자, 역전세 났어요, 안 났어요? 전세 시장이 박살났죠? 그죠? 아시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월세가 미친듯이 올랐다며. 자, 금리가 올랐는데 그 월세가 왜 오르는 거지?